지금 XRP 시장에서 돌아가는 흐름요. 솔직히 말해서 평범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뱅가드까지 XRP ETF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 다들 한 번쯤은 들으셨죠?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이런 시기마다 패턴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ETF 승인 뉴스에 먼저 들썩이고요. 정작 상장 당일에는 뉴스 매도로 확 꺾이는 장면. 여러분도 한두 번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요. 그때랑 거의 데자뷰처럼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65억 개가 넘는 XRP가 흔적을 감췄고요. 기관은 말없이 물량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이제 팔아야 하나 하고 손이 매도 버튼 위에서 떨리는 구간이죠. 여기서 진짜 리스크는 뭘까요? 가격이 몇 퍼센트 빠지는 게 아닙니다. 게임의 룰이 통째로 바뀌는 순간이 오면요. 내 포지션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게 진짜 치명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여기서 매도를 누르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최악의 수를 두는 걸까요? 24시간 기준으로 보면요. 가격 흐름은 대략 0.88%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폭등이라 부르긴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죽은 차트도 아니죠. 딱 미적지근한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할 건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입니다. 24시간 누적 거래량이 무려 36억 달러를 넘습니다. 가격은 옆으로 기어가듯 횡보하는데요. 뒤에서는 자금이 계속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가볍게 넘길 그림이 아닙니다. 절대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실물 기반 수요가 생각보다 꽤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단기 투기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차트 얘기를 짚고 가야겠죠? 지금 XRP가 계속 머리를 부딪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2.445달러에서 2.460달러 사이에요. 이 박스 안에 뭐가 있느냐? 약 17억 4,900만 개 규모의 매물대가 촘촘하게 몰려 있습니다. 공급이 뭉쳐있는 클러스터 구간이죠. 게다가 이 자리는요. 과거에 한번 저항 맞고 깨졌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머릿속에 더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서 특히 체크할 숫자가 있습니다. 2.459달러, 그리고 2.60달러입니다. 현장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프레임은 이렇습니다. 1일 마감 기준으로 2.459달러를 깔끔하게 넘겨주며 2.61달러 부근까지 위의 공간이 한 번에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60달러 위를 잠깐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일봉을 아예 그 위에서 마감시켜버리면 이번 사이클에서 강세 전환의 첫 신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며 2.60달러에서 2.61달러 구간이 기술적 관점이든 펀더멘털 관점이든 두 흐름이 겹쳐지는 진짜 분수령입니다. 반대로 아래쪽도 당연히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지지선 역할을 하는 구간이 2.119달러 부근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잘 받아주며요. 윗단 제공약 시나리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만약 2.119달러 아래에서 일봉이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바로 시야에 들어오는 구간이 1.77달러대입니다. 이 라인이 깨지면 어떤 그림이냐? 단기 세력들이 위아래로 신나게 흔들면서 털어먹기 좋은 구조가 나오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요. 냉정하게 말하면 중간 지점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조만간 방향을 정해야 하는 분기점이라는 해석이 현실적입니다. 근데 오늘 진짜로 짚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몇 센트 오르냐, 몇 센트 빠지냐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고 어느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느냐. 이 흐름이 핵심 아닙니까? 최근 공개된 숫자들 한번 보죠. 12월 1일 단 하루만 놓고 보면요. 스팟 XRP ETF 4종목으로 들어온 신규 자금이 거의 8,965만 달러에 달합니다. 규모가 꽤 크죠? 상장 이후 특정 ETF 상품만 따로 보더라도요. 누적 순이익이 7억 5,6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미 전통 금융시장 안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메이저급 암호 자산 ETF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그럼 비교를 해볼까요? 솔라나 ETF는 같은 날 기준 1일 순이익이 약 4,50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시장에서는 선전한다고 말하는 수준이죠. 근데 연초 이후 지금까지 XRP 관련 ETF에 쌓인 자금 규모를 보면요. 솔라나를 이미 앞질러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ETF는요. 옆에서 그냥 말 그대로 동네 반장급 포지션 정도로 놀고 있는 느낌입니다. 도지 ETF는 상장 이후 이틀이 지난 시점까지 합산해도 순이익이 고작 558만 달러 수준이고요. 라이트코인은 상장 후 한 달 내내 들어온 돈이 약 695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간판만 알트 ETF지 수급의 무게감을 XRP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게임급이 다른 거죠. 헤데라 정도가 그나마 시총 대비로는 선방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요. 어쨌든 ETF 자금의 무게 중심이 시간이 갈수록 일부 메이저와 XRP 쪽으로 점점 쏠리고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ETF로 들어오는 돈은 성격이 대체로 장기 자본입니다. 연금, 기관 포트폴리오, 재단 자금, 이런 긴 호흡으로 굴리는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단타치고 빠지는 투기 자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입을요. 언제든 빠져나갈 공포의 씨앗으로만 볼 게 아니라 가격 바닥을 떠받치는 구조적 수요로 고정되고 있다는 게 진짜 의미입니다. 근데요. ETF 숫자보다 더 세게 꽂히는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포착된 걸 보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전 세계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가 65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 XRP 10개 중 1개 꼴이 짧은 기간 안에 오더북에서 통째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걸 요즘 변동성이 큰 애 정도로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구조 자체가 바뀌는 쪽으로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작년 2월까지만 해도요.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업홀드 같은 주요 거래소에 쌓여있던 XRP 재고가 대략 160억 개 정도였다고 보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물량을 보면요. 65억 개 안팎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4자릿수로 불리던 재고가요. 이제는 2자리 영역까지 줄었다는 뜻입니다. 몇 달 사이에 100억 개 가까운 물량이 통째로 장외 지갑 쪽으로 빠져나갔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질문이 이거죠. 이 물량을 개인이 받아간 건가? 아니면 기관이 흡수한 건가? 온체인 데이터랑 블록 분석 자료를 쭉 보면요. 중심축은 거의 기관 쪽으로 쏠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바이낸스 쪽이 눈에 띕니다. 한때 수십억 개 단위로 재고를 쌓아두던 거래소인데요. 현재 보유분이 27억 개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최저 구간으로 언급되던 영역, 바로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업비트, 빗썸, 업홀드도요. 보유량이 반토막 난 모습이 데이터에 잡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빠졌는데도 개인들이 좀 던졌네요로 정리하면요. 그건 사실상 의미 없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결론은 뚜렷합니다. ETF 운용사, 대형 헤지펀드, 전통 금융권 OTC 데스크, 이쪽으로 물량이 빨려 들어가는 그림이라는 거죠. 집계 내용들 보면요. 특정 운용사가 굴리는 XRP 수량만 해도 1억 5천만 개를 넘긴다. 이런 식의 말이 마켓 리포트에 맛보기로 슬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임 매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체결되면요. 몇 주 만에 다시 거래소로 돌아오는 물건이 아닙니다. 실물 결제 레일에 올려서 쓰거나요. ETF 담보로 잠가두거나요. 자본 규제 요건 맞추려고 창고 깊숙이 오래 박아두는 성격이죠. 그래서 온체인 리서치 쪽에서는요. 지금 같은 속도로 회수가 이어지면 1년에서 1년 반 안에 거래소 가용 물량이 눈에 띄게 마를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슬슬 나옵니다. 그 다음 그림이 왜 무섭냐? 호가창은 점점 비어가는데요. 위에서는 ETF 기관 수요, 그리고 국제 결제 수요까지 동시에 깔린다. 이러면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틀리기 시작하면요. 평소 보던 10%, 30% 등락이 아니라 재가격 책정 구간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과장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수급 구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도권 인프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DTCC 들어보셨죠? 미국 중앙예탁청산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미국 증권과 파생상품 결제를 뒷단에서 떠받치는 백본 시스템입니다. 이 DTCC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프로젝트 이온이라는 이름으로 온체인 기반 차세대 결제 청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위기 상황에서도 실시간 결제가 막힘없이 돌아가는 레저만 쓴다. 막대한 금액이 오가도 리스크 없이 흐를 만큼 유동성 처리 능력과 결제 안정성이 검증된 분산 원장만 채택하겠다. 그럼 후보로 뭐가 올라갔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레저. 이 세 개가 시범 네트워크에 이름을 올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큽니다. 리플 파트너사가 몇 군데 늘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글로벌 증권 청산 100오피스 설계도 위에 XRP 레저가 실제로 올라가 있다. 핵심 100본 후보로 자리 잡았다. 이 레벨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DTCC가 예전부터 담보로 가장 선호해 온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금융권이요. 미국 국채를 온체인으로 토큰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플레이어로 리플, 블랙록, 온도 파이낸스 같은 이름들이 거론되죠. 자,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미국 국채가 XRP 레저 위에서 토큰 형태로 발행됩니다. 그 토큰이 전 세계 금융기관 사이를 24시간 쉬지 않고 돌면서 담보 역할을 수행합니다. 담보를 뒤에 깔아놓고요. 각국 통화들이 실시간으로 교차 교환됩니다. 이때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체인이 XRP 레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차 지점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브릿지 자산이 XRP라고 보는 거죠. 결제 과정은요. 초당 수천 건을 처리하는 XRPL 위에서 흐르듯 지나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납니다. 그럼 이런 판 위에서요. XRP 가격이 그냥 장난감처럼 몇 불 구간에서 왔다 갔다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파이프라인 처리 용량이 커질수록요. 그 파이프를 지탱해주는 브릿지 자산의 가치도 같이 커져야 시스템 설계가 버티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이 논리대로 가면요. 어느 정도 밸류가 필요할지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리서치 하우스들이 숫자를 공격적으로 던지는 겁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필요 가격대로 20달러, 50달러, 심한 곳은 세 자릿수까지요. 100달러, 200달러 같은 시나리오도 제시합니다. 물론 이런 전망에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프레임이 예전처럼 2불 갈까요? 3불 갈까요? 수준의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층위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도 짚고 갈게요. 스위프트가 연결하는 국가 수는 약 200개, 금융기관 수는 1만 1000개가 넘습니다. 하루에 오가는 송금 처리 금액을 합치며 약 5조 달러 수준으로 말합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의 등골뼈 같은 역할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돈 한 번 보내려면 2일에서 5일까지 걸리기도 하고요. 중간에 어디서 묶였는지 실시간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나온 게 리플 네트워크고요. 그 네트워크 안에서 실제 결제 레일 역할을 실행하는 게 바로 XRP 레저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요. 국경 간 송금 인프라로 실제로 쓰인다는 사실도 이제 시장에 꽤 알려진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위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이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 왜 체크를 해주신 다음 배런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아까 말씀드린 배런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